네 번째 바둑왕전의 문을 열겠습니다. KBS 바둑왕전 본선 1회전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4번째 바둑왕전, 이번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본선 24강전이 본선 48강으로 바뀌었고요. 패자부활전이 사라졌습니다. 네, 많은 선수들에게 기회가 열렸지만 또 그만큼 치열해진 면도 있어요. 지금까지 KBS 바둑왕전을 보면 강자들이 승자조에서 탈락을 한다 하더라도 패자조에서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패자부활전이 없기 때문에 강자들에게 조금 불리해진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좀 박진감 넘치는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네. 자, 34번째 바둑왕전 첫 번째 경기는 안성준 6단과 이상원 2단의 대국입니다. 어떤 선수가 가장 먼저 2회전에 이름을 올리게 될지 대국장에서 만나보시죠. KBS 바둑왕전 본선 1회전 첫 번째 경기입니다. 이상원 2단, 2014년 신인왕전 본선에 올랐었는데요. 88년생입니다. 안성준 6단 91년생, 2014년 바이링배 16강 농심배 한국 대표로 활약을 했습니다. 대국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제한 시간 5분에 3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성준 6단은 전기대회 패자 5회전에서 윤찬희 선수에게 아쉽게 패하면서 이 준결승의 문턱을 넘지 못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 사실 상대적으로 안성준 6단이 좀 더 높은 랭커이기 때문에 우세가 예상되었지만 불의의 일격을 맞고 탈락을 했습니다. 네. 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회 좀 더 각오가 남다를 것 같아요. 안성준 6단의 상대 이상원 2단은 2012년에 입단을 했는데요. 시청자분들께는 좀 생소한 이름일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신예 기전이나 또는 세계대회에서 본선에 오른 적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뚜렷한 활약은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선수는 오히려 아마추어 시절에 더 유명했는데요. 네. 아마추어 시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아마 랭킹 1위를 유지했던 선수이고요. 굉장히 안정적인 기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8년생인데 2012년에 입단을 했으니까 입단이 조금 늦은 편인데요. 네, 대기만성형 기사이고요. 네. 연구생 시절 물론 실력은 뛰어났습니다만 나이 제한에 걸려서 이제 아마추어로 나간 이후에 그 이후에도 꾸준히 노력을 하면서 자신을 발전시킨 선수입니다. 아마추어 생활을 좀 오래 하고 입단을 한 경우 예전에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꼭 그렇진 않아요. 우선 그 벽을 허문 기사 김현찬 선수가 있습니다. 김현찬 선수도 굉장히 오랫동안 아마추어 시절 이름을 떨쳤지만 프로 무대에서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그런 김현찬 선수를 보면서 뭐 이상원 선수라던가 조인선 선수, 그 외에 이호승 선수도 있고요. 그런 선수들이 좀 자신감을 많이 갖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안성준 6단은 KBS 바둑왕전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동안 많은 대국을 봐왔는데 상당히 화려한 기풍이죠. 네, 우선 전투적이고요. 행마가 화려하진 않지만 뭔가 상대를 압박하면서 끊임없이 괴롭히는 기풍입니다. 이상원 2단은 어떤 편인가요? 이상원 2단은 기본적으로 두텁습니다. 두텁고 크게 흔들리지 않고요. 굳이 유명한 기사와 기풍을 비교해 본다면 네. 안성준 6단은 최철한 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이상원 2단은 이창호 9단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기사의 대결은 정반대의 기풍이네요. 네, 조금 다르죠. 그런데 최근에 이 기사들의 기풍을 보면 사실 어느 한 가지로 국한되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 어떤 흐름으로 이어갈지는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네, 초반 진행은 크게 어려운 곳 없이 네. 모범 포석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저렇게 백이 늘었을 때 이제 축을 봐야 합니다. 축이 유리하다면 지금처럼 밀 수가 있고요. 축이 불리했다면 반대쪽, 중앙 쪽으로 뻗어야 합니다. 네. 여기서 백이 젖힌다면 흙이 끊었을 때, 그때 축 관계인데요. 네, 이 상황에서 만약 백이 축이 유리하다면 지금 끄는 자리 2선 쪽에서 단수를 치고 흙이 한 점을 나갈 때 그때 4선이죠. 4선 쪽에서 밀어간다면 그 양쪽에 흙돌이 걸리면서 축 관계가 됩니다. 네. 지금은 2점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 지금은 흙이 유리하기 때문에 사석 작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안성준 6단. 이미 한번 우승컵을 들어 올린 적이 있어요. 네, 그것도 당시 상대가 김지석 구단이었죠. 물가정보배 우승이었는데요. 네. 그 또래 신예 기사들 중에서 가장 먼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기 때문에 좀 더 정상권으로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싶었지만 사실 그 이후의 랭킹은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결국 백이 2점을 버리는 형태가 됐는데요. 그래도 백이 그냥 늘어서 받았던 것보다는 이 그림이 난 건가요? 지금이 훨씬 낫고요. 오히려 사실 흙이 한 칸 뛴 수가 지금 평소에 두지 않는 수예요. 네. 흙이 중앙 쪽으로 한 칸 뛴 수는 그냥 102점을 잡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런데 안성준 6단이 이제 주변의 흙돌을 이용해서 전투를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부터는 좀 복잡한 전투를 피할 수 없겠습니다. 네, 아주 재미있는 수가 나왔죠. 보통 이 2점 머리는 맞지 말라라는 바둑 격언이 있습니다. 그 격언대로라면 흙이 중앙 쪽에 끊어져 있는 한 점을 어떤 식으로 움직여도 2점 머리를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저렇게 한 칸을 띄어서 흙의 양쪽 사이를 백이 돌파해 나온다면 흙도 따라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우측의 2점을 공격하겠다는 작전이었습니다. 백도 응수하기가 참 까다로워졌는데요. 네. 부친수도 재밌네요. 그래서 우변을 붙인 수가 임기응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항상 지금 흙이 이은 자리를 돌파해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안성준 6단도 우변만 수익기에서 받을 수가 없는 자리였죠. 결국 실전은 좀 기세 진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흙이 한 칸을 띄었을 때 백이 바로 돌파해서 나오는 건 뭐 흙의 의도에 걸리는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이제 흙이 한 점을 쭉 타고 나가면서 네. 백의 두터움보다는 우변의 백돌 잡히는 것이 더 큽니다. 네, 지금도 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상원 2단이 저렇게 흑돌을 몰아붙이네요. 굉장히 엷어 보였던 우변 쪽에 침입한 백돌을 네. 흙의 돌들에 기대면서 활용을 통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작전입니다. 보통 이런 모양, 뭐 축이 아니지만 흙의 입장에서도 어디까지 나가는 게 득일지 참 어려운데요. 이제 자신이 돌을 나갈 때 상대의 약점을 만들 수 있다면 그때는 보통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20초. 저렇게 나가는 순간 야. 다 돌려친다고 해도 셋, 결국 중앙 쪽에 넷. 되게 약점이 남기 때문에 네. 지금은 쌍방 최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변 접점만 놓고 보면 뭐 서로 간에 큰 실수는 없었지만 처음 전투의 시작이 안성준 6단이 정석을 피해서 좀 적극적으로 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작전은 그렇게 20초. 좋아 보이진 야. 않습니다. 둘, 흙의 작전이요? 네, 그렇습니다. 백을 완전히 양분하고 있는데도 좋지 않은 건가요? 지금 저렇게 돌려치고 나서 중앙에 백이 호구 치는 순간 네. 백도 양분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흙도 양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초에 우변의 모양은
흙이 두터웠고 흙의 진영이었는데 네. 이렇게 서로 만만치 않은 싸움이라면 흙이 손해를 봤죠. 20초. 하나, 둘. 자, 어쨌든 흙은 좀 뭉친 형태가 되는데요. 자, 우변 쪽 숯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네. 네, 여기를 단수를 쳤죠. 네. 보통 이런 곳은 뭐 이쪽 단수 전부 선수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넓은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그냥 탈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마입니다. 네. 그런데 이상원 2단은 나중에 단수 치면 흙이 꼭 나가준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흙이 이 두 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런 곳을 젖혔을 때 단수를 치면 괜히 나가서 베개의 모양을 굳혀주기보다는 가만히 때리겠죠. 네. 그래서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본 것이고요. 지금은 그냥 따내는 것보다 나가는 게 나은 건가요? 지금은 좀 너무 굴복이긴 합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쌍방 최선으로 보입니다. 네, 나갈 수 있는 만큼 다 나가두었고요. 이렇게 나가고 네, 이제 베개 호구를 치는 데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네.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서 보니까 애초에 흙의 모양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곳에서 흙 두 점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 아래쪽에 베개 세력이 말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세 점도 완벽하진 않아요. 게다가 이 상변 쪽의 형태는 흙이 여기를 나와서 끊는 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백이 이쪽을 단수 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막는 순간 네. 한 점과 두 점이 맞보기가 되죠. 이것도 그럼 약점이 아니네요. 네, 당장은 약점이 네. 아닙니다. 네, 실전에서는 여기를 일단 두 점을 살려 나왔고요. 네. 하나 들여다보고 네, 그 다음에 여기를 밀었습니다. 어차피 나와 끊을 수 없을 바에는 역으로 밀어간 거죠. 네. 여기서 백은 이 부분을 지킬 수도 있고 아니면 먼저 우변 쪽 흑돌에 대한 공격을 엿볼 수도 있는데 작전 선택의 기로입니다. 어쨌든 포석 진행은 백이 좀 활발해 보입니다. 네. 자, 우상 쪽에서 벌어진 전투 꽤 크게 번져 나갈 것 같습니다. 9, 10, 100.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네, 때이르게 마지막 초읽기에 몰린 이상원 2단. 사실 안성준 6단이 중반에 어려운 전투에서 상대를 흔들어가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네. 저렇게 때이르게 마지막 초읽기에 쫓겼을 때는 좀 곤란해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마지막. 전투 자체도 하나, 안성준 둘, 6단이 유도를 한 셋. 거죠. 그렇죠. 넷, 5, 6, 7, 8. 뭐 유불리를 떠나서 안성준 6단의 입맛에 맞는 진행인 것 같긴 한데요. 아, 이상원 2단 지금 그것을 의식한 겁니다. 상변 쪽에 네. 백도를 약점을 지키고 판 전체가 어지러워지는 그런 싸움으로 유도했을 때에는 안성준 6단이 아무래도 장기가 있다 20초. 보니까 하나, 지금은 상변을 둘, 포기하더라도 셋, 백은 우변을 잡고 넷, 어떻게 해서든지 타협을 다섯, 하겠다는 생각이 여섯, 우변 일곱, 흑돌에 대한 성공입니다. 여덟, 아홉. 네, 이제는 상변은 흑의 수중으로 넘어갔고요. 지금은 뭐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 진행은 이상원 2단이 현재 형세가 좀 괜찮다라고 본다는 뜻입니다. 네. 하지만 획이 상변을 잡는 마지막. 동시에 중앙도 하나, 안정이 되니까요. 그쪽도 넷, 작지 않은데요. 5, 6, 7. 또 백의 입장도 똑같죠. 백도 우변의 흑돌을 잡으면서 우변의 백돌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애초에 우상귀의 형태는 흙의 큰 모양이 형성되어 있던 형태였기 때문에 지금의 이 진행은 이상원 2단이 유리합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제가 볼 때 오늘 바둑의 관전 포인트는 상대를 잘 흔들어가는 안성준 6단과 잘 흔들리지 않는 이상원 2단의 이 중반 승부처에서의 몸싸움이 네. 결국은 이 바둑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안성준 6단의 침입도 불가피했고요. 마지막.
하나, 한 번만 더 늦췄다면 또 큰 형태가 셋, 만들어졌겠죠? 넷, 네, 지금 흙이 다섯, 침입한 곳 여섯, 한 칸 위 일곱, 3선으로 여덟, 백이 지킨다면 아홉, 전체적으로 모양이 웅장해집니다. 네, 일단 하변에서 모양을 잡고 있고요. 저렇게 2선을 하나 두고 나서 3선 쪽으로 눈목자로 벌리는 것은 실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타개의 수법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좋은 자리죠. 지금 백이 둔 자리를 흙이 두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네. 중앙 쪽 백의 형태, 이 모양의 웅장함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흙돌이 거의 안정이 되고 동시에 하변에 두 칸 벌리고 있는 백돌은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하나, 둘, 셋, 우중앙이 점점 넷, 깊어지고 있는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흙도 하변 안정이 우선이겠죠? 네, 일단은 하변이 급하죠. 이제 항상 타개할 때 고민이 되는 마지막. 부분이 하나, 밖으로 나가면서 타개를 셋, 할 것인지 아니면 네. 그냥 안에서 다섯, 두 집을 여섯, 내는데 주력할 일곱, 것인지 그런 점은 늘 여덟. 고민입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렇게 밖으로 탈출하면서 흙돌을 살릴 수 있어야 자연스럽게 중앙의 백 모양도 지울 수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미는 자리도 굉장한 급소라서 흙의 형태도 썩 좋진 않아요. 20초. 치받나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네, 역시 치받아가죠. 네. 사실 한 칸 위로 두어서 연결을 시킨다면 끊어지는 것도 없고 전체적으로 흙돌이 안정이 됩니다만 안에서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은 저렇게 치받는 것이 정수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 흙이 둔 이런 자리가 마지막 아마추어 분들께서 시청하시기에 셋, 가장 이해하기 넷, 어려운 자리일 거예요. 다섯, 여섯. 연결이 되는 것을 왜 일곱, 약점을 남기지라는 여덟, 생각을 아홉. 지울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치받는 수는 근기시 될 때도 많거든요. 네. 우선 저런 곳을 치받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상대가 끊어왔을 때 그 형태가 좋다면 피해야죠. 그런데 지금은 백이 끊는 자세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끊겨 있는 한 점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지금 백이 끊어감으로 인해서 백의 형태가 마늘모가 되었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애초에 백이 끊어져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백이 마늘모 행만은 하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중앙 쪽 백의 형태가 그리 좋은 형태는 아닙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저렇게 흙이 붙이고 느니까 끊어갔던 백 한 점에 한 칸 위 단수 친다면 축으로 백이 잡힙니다. 지금 그쪽의 약점을 보강해야 돼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은 빈 삼각이 최선일까요? 보통은 이 빈 삼각 행마는 금기시 되는 행마이기도 한데요. 지금은 흙돌에 대한 근거를 빼앗으면서 백의 약점을 지키기 위해 좋은 자리입니다. 10초. 하나, 둘, 예를 들어서 그냥 중앙을 꽉 이어서 넷, 받았다고 다섯,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네. 백이 빈 삼각 둔 자리 일곱, 흙이 여덟, 단수 치는 모양이 아홉, 좋지 않습니까? 열. 흙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안성준 6단도 마지막 초읽기가 됐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 여기가 마지막.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하나, 또 굉장히 둘, 중요한데요. 셋,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흙은 안에서 산다고 바둑이 우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사는 건 당연히 살아야겠지만 이제 어떤 식으로든 우변이나 중앙 쪽 베개 모양의 흠집을 내면서 살고 싶기 때문에 지금 장고를 했던 것이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일단 그곳에 하나 찌르는 순간 흙의 안형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아직은 못 살아 있는 건가요? 백이 두면 못 살아 있고 흙이 두면 그래도 안에서 살죠. 네. 자, 하변과 마지막. 중앙 형태 하나, 어떻게 처리가 둘. 될지 궁금한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장면입니다. 흙이 단순하게 안에서 두 집을 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네. 그냥 여기를 막고 네. 중앙을 꽉 이을 때 그때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서 호구 치면 쉽게 살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백도 이 부분에 엄청난 두터움을 얻었고 집이 완벽하게 굳어지기 때문에 흙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안형면에서는 약간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만 이곳을 허용하고 네, 실전에 호구를 쳤고요. 네. 그 후에 이런 부분에 좀 약점을 노리겠다는 것이 안성준 6단의 생각입니다. 계속 중앙 쪽을 손을 대고 있네요. 네, 지금 밀고 젖혀갔고요. 네. 지금 이 안에서 흙이 살 수 있는가가 일단은 중요합니다. 흙이 살기 위해서는 여기를 밀고 네. 받을 때 뭐 이런 젖히는 것까지는 선수가 되지 않습니까? 끊는 수가 있어서. 그렇게 본다면 뭐 어렵지 않게 돌을 살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앙은 이 정도로 괜찮을까요? 이제 중앙 쪽에서 백이 어떤 식으로 방어하느냐가 승부겠죠. 네, 지금은 오히려 끊었습니다. 네. 여기를 끊나요? 이상원 2단도 강하게 받아치네요. 네. 지금 이쪽을 백이 그냥 단순하게 받았다면 네. 이 중앙 쪽이 약간은 맛이 나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를 붙이고 흙을 살리는 데 있어서도 흙이 밀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살 때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찌르고 여기 한 집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집을 없애야죠. 보통 한 칸 띄어야 되는데요. 네. 그때 여기를 찔렀을 때 백이 이으면 안에서 막아서 거의 한 집이 나니까 이렇게 늘었을 때 이 끊는 것을 노리면서 이 젖혀두는 교환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이 교환이 있어야 네. 단수 칠 때 나가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싫기 때문에 이상원 2단이 끄는 겁니다. 네. 실전에서 지금 안에서 흙이 잡히는 형태는 분명 아닌데요. 과연 흙이 어떻게 사느냐. 뭐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밀고 안에서 사는 것과 한 칸 띄어서 사는 것은 네. 집으로 거의 10집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이 공방이 아주 치열합니다. 네, 지금 흙이 어떤 식으로 타개하는지를 좀 더 봐야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있겠네요. 네. 자, 안성준 6단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실전 보시죠. 일단 하나 단수를 쳤고요. 네, 지금 단수 친 것도 아까 보여드린 변화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여기서 백이 한 점을 꽉 잇는다면 하나, 다시 둘, 이 선에 셋, 하변 한 칸 띄는 넷, 수가 성립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백도 잊지를 못하는군요. 네, 아주 재미있는 형태죠. 네. 단수를 쳤는데 잊지 않고 저런 식으로 받는 형태는 흔치 않은 모양입니다. 조그만 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백도 물러날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튼 지금 마지막. 두 대국자가 하나, 수읽기하고 있는 둘, 부분은 앞서 셋, 설명드린 이 넷, 우아기 쪽 이 선에 다섯, 흙이 한 칸 띄는 수, 여섯, 성립하느냐 일곱, 성립하지 여덟, 않느냐에 대한 공방이기 아홉. 때문에 흙의 단수와 백의 틀어막은 수가 이해가 되는 거죠. 백의 중앙이 굉장히 두터운 자리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되고 보니까 조금 맛이 나쁜 것 같기도 마지막. 하고요. 네, 하나, 지금 뒷맛이 상당히 둘, 나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이 형태가
흙이 101점을 따내는 것은 백도 다시 재차 끊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뒷맛이 나쁘지 않지만 네. 흙이 101점을 따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이 끊어가는 그 자리를 잇고 나서 중앙을 한 칸 뛰어나온다면 백의 형태가 꽤 많이 깨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네요. 네, 지금 밀어간수 역시 한 칸 뛰는 것은 잘 안 된다고 보고 이제는 안에서 사는 것을 준비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지금 저 젖힌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안에서 쉽게 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젖히는 수, 선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살긴 삽니다만 훨씬 더 궁색하게 살아야 합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역시 그쪽을 젖혀가죠. 흙이 확실하게 사는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젖힌 수는 3칸 오른쪽에 이 선에 호구를 쳐도 쉽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젖혀서 사는 것과 집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핵은 후수로 살게 되는 건데요. 네. 그럼 백이 마지막 그때 중앙을 하나, 해결하면 되지 않나요? 네, 지금 셋, 그런 식으로 넷, 흘러갈 것 같아요. 다섯. 네, 지금 하변에 등장한 저런 이 사활 문제 같은 형태는 프로 아마를 막론하고 실전에서 가장 정확히 봐야 하는 부분이죠. 네. 아무리 바둑이 좋아도 저런 곳에서 한 차례 실수가 나온다면 그대로 바둑은 끝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나가는 길에 한번 건드려 보는데요. 지금 하변에서의 쌍방 최선의 수읽기가 어떤 진행을 가져올지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같이 수읽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실전에서 이런 유사한 형태는 많이 나오는데요. 한 칸, 뭐 공배 하나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때그때 또 수읽기가 중요하죠. 네. 이 아마추어 애기가 분들께 어떻게 마지막. 하면 바둑 실력이 하나, 빨리 늡니까? 라는 둘,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네. 넷, 다섯. 우선 뭐 여섯, 자신보다 일곱, 바둑이 강한 여덟. 상대와 대국을 많이 하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분전 수읽기가 완벽하지 않고서는 절대 고수가 될 수 없습니다. 바둑은 결국은 수읽기를 통해서 또 전투를 통해서 승리를 가져오는 게임이기 때문에 네. 저런 부분 사활 혹은 수읽기 이런 부분에 좀 마지막. 노력을 하셔야 하나, 고수가 될 수 있고요. 둘, 셋, 이 부분전 수읽기나 사활의 다섯, 중요성은 여섯, 현재 한국 일곱, 랭킹 1, 2위이자 세계에서 가장 수읽기가 강한 기사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는 박정환 구단이나 김지석 구단도 아직까지도 항상 사활책을 손에 들고 다니는 걸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박정환 구단이 인터뷰에서 어느 기자가 지금까지 사활 문제를 몇 문제 정도 풀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마지막. 네. 최소한 10,000문제 이상은 둘, 풀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만 문제가 일곱, 있는 것도 여덟. 신기한데요. 그럼에도 평소에 이렇게 보면 뭐 세계대회 출장차 비행기를 탈 때도 사활책 손에서 놓질 않고요. 네. 그런 모습을 보면 확실히 이 부분전 수익기는 중요합니다. 뭐 어떤 기사를 보니까 핸드폰으로 사활 문제를 찍어서 배경화면으로 아예 해놓은 마지막. 선수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선수들 둘, 많죠. 네. 셋, 네, 지금은 저렇게 합의한 처리가 되는 것이 쌍방 최선입니다. 네. 뭐두 선수도 하변에 대해서 정확한 수읽기를 하고 있을 텐데요. 하변 사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형태인데요. 네, 이 형태 네. 흙이 그냥 호구를 쳐도 쉽게 살 수는 있습니다만 젖혀 있는 것이 선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곳을 젖히고 넣은 것이고요. 집으로만 본다면 실전이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마추어들이 이 많은 사활 중에 가장 어려워하는 사활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글쎄요. 이렇게 궁도가 넓은 사활인데요. 아, 이게 궁도가 넓은가요? 네. 네. 이쪽을 백이 치중 갔을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여기를 밀면 네. 이어서 네. 백이 꼬부려서 공격을 들어가면 네. 흙이 다른 곳을 두는 것은 흙이 어디를 두어도 백이 여기를 먹여치는 순간 흙은 오궁도화로 잡히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네. 여기서 단 하나 흙도를 살리는 묘수가 바로 이 자리예요. 네. 이렇게 하면 오궁도화 안 되나요? 지금은 여기를 흙이 찝으면요. 네. 결국은 이 형태는 백이 다른 곳은 들어갈 수가 없고요. 이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쪽을 들어가도 네. 흙이 잡히는 궁도는 아니죠. 빅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치중수는 되지가 않고요. 네. 실전에 여기를 일선으로 치중을 갔습니다. 그러자 여기를 호구 쳤고요. 네. 이제 이곳을 틀어 막았는데 네. 이때 실전에서는 여기를 이제 젖혀서 받았죠. 네. 지금 이 젖힌 수는 필수이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서 보니까 네. 근데 재밌는 변화가 나왔습니다. 여기를 단수 치는 것까지는 일단 하게 되었고 결국 여기를 먹여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자리입니다. 네. 이것이 백의 권리인데요. 실전에서는 네. 재미있게도 실전엔 다른 형태가 나왔는데 이 네. 모양이 어떻게 나온 건가요? 지금 이 장면에서 네. 백은 가만히 놔두면 흙이 한 수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흙이 한 수로 여기를 이어도 나중에 어차피 빅을 내는 맛이 있고 네. 여기를 따내도 나중에 대따내면 결국은 처리가 되질 않습니다. 네. 그런데 실전은 재미있게도 이상원 2단이 글쎄요, 이것이 실수일지 아니면 오히려 상대를 유도한 것인지 하나만 교환을 해두고 여기를 끊었어요. 네. 그러자 흙이 여기를 따내버린 겁니다. 역끝내기죠. 지금 반상에서 네. 가장 큰 자리가 제가 볼 때는 이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가치가 큰지 여기가 큰지 네. 이상원 2단은 여기가 크다고 보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하나 교환해두고 여기를 두었고요. 안성준 6단은 그 작은 빈틈을 찔러 들어가기 위해서 반발을 한 겁니다. 이곳을 내주는 대신에 한 번 더 갈 수 있으니까요. 네. 대신에 여기가 5집에 9집. 이제 네. 집으로만 본다고 해도 역끝내기 9집에 여기 밀어갈 때 자충도 다르고 사활도 달라지죠. 꽤 큰 자리입니다. 네. 네, 그 이후에 실전에 이제 한 칸을 띄어서 말모를 두고 날짜로 갔고요. 네. 네, 이걸 들여다보는 교환은 하나 들여다봤고요. 해둔 것으로 보이네요. 네. 네,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는데요. 네. 이제 지금 상황으로 보면 여기를 따냈기 때문에 흙도 집으로는 어느 정도 해볼 만해졌습니다. 지금 가장 처리가 안 된 미지수 부분인 이 중앙 쪽의 모양과 좌측의 모양이 어느 정도 백집으로 굳어지느냐, 또 흙은 네. 어떻게 깎아가느냐, 그것이 앞으로의 승부입니다. 네. 자, 이제 승부처는 좌측으로 옮겨지겠습니다. 실전 보시죠. 자, 안성준 6단도 바로 좌변에 붙였네요. 네, 아주 강렬한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백도 가만히 늘어서 건드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좋은 수일까요? 지금 저 늘어간 수로 백이 어느 쪽을 젖힌다고 하더라도 네. 흙이 그 반대쪽을 다시 젖혀서 흙에게 오히려 행마의 리듬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렇게 늘어가는 것이 정수이고요. 안성준 6단이 하변 날일자를 두면서 집으로도 크고 추후에 하변의 흑도를 움직이면서 오히려 백을 공격하는 것을 엿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그 자리 눈에 확 들어오네요. 좌변 백의 모양도 넓히고 네. 흙이 하변을 움직여 왔을 때에도 약간의 응원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은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여전히 그 초반 마지막 우변 접전에서의 하나, 성공을 백이 좀 지키고 둘, 있다는 느낌이 셋. 있는데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역시 바로 움직여 가죠. 하변을 잡았을 때부터 보너스로 남아있던 자리인데요. 대신에 주변의 백돌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지금 서로 형태가 좀 엷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흑이 백을 공격하는 것인지 아니면 백에게 역습을 맞게 될지 마지막. 그런 부분은 하나, 판단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하변을 움직여 간 수는 강수이면서 동시에 승부수이기도 합니다. 저렇게 움직였을 때 좌하 쪽에 있는 형태, 흑의 형태와 네. 방금 움직인 수가 연결이 된다면 셋, 흑으로서는 가장 좋은 넷, 그림인데 다섯. 지금 그런 여섯, 그림은 그려지질 일곱, 않습니다. 여덟. 백이 움직이지 않고 다른 선택이 있었나요? 백은 뭐 당연히 움직였어야 되고요. 이제 네. 흑이 양쪽이 연결이 안 된다면 중앙 쪽에서 좀 고립될 확률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여기서 흑이 중앙 쪽에 끊어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야죠. 그런데 지켰을 때 마지막. 백이 네. 중앙 쪽을 뚫고 둘, 나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온전히 연결이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렇다면 중앙에서 자체적으로 네. 안성준 6단이 좀 타계를 도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연결이 된다면 가장 좋았지만 지금은 그런 길은 이미 마지막.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넷, 여기서 백이 가르고 나오기 다섯, 때문인데요. 여섯. 그런데 가르고 나오긴 나왔는데 사실 저수보다는 통하기만 한다면 한 칸 오른쪽으로 가르는 것이 좀 더 통렬한 의미는 있었습니다만 마지막. 하나, 글쎄, 형세를 좋다고 둘, 본 것인지 아니면 넷, 그렇게까지 강렬하게 다섯, 두는 수가 통하지 여섯, 않는다고 본 것인지 일곱, 네. 여덟, 아홉. 네, 실전에는 흑도 약간의 여유는 더 생겼습니다. 옆으로 가르고 나왔다면 흑에게도 꽤 압박이 됐을 것 같은데요. 네, 이상원 2단이 오히려 그 흑이 역습을 가했을 때 그 네. 수상전을 좀 신경 쓴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흑의 수가 얼마 안 되지 않나요? 어쨌든 이상원 2단은 연결을 해뒀습니다. 자, 우측 가르고 나왔다면 어떤 진행이 됐을까요? 네. 네, 이 수로 이렇게 두었다면 네. 이 흑돌에 대한 압박은 훨씬 강렬합니다. 이제 대신에 실전 진행은 흑이 절대 나와 끊을 수 없는 반면에 네. 흑이 나와 끊고 나서 네, 여기를 또 지켜야 하니까요. 네. 여기 단수가 선수고 여기 한 칸 뛰는 수가 선수라면 흑은 몇 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두었다면 이건 나와 끝나요? 이건 이제 나와 끊는 것을 좀 염려한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모양상으로 보면 흑이 좀 더 무리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렇게 끝낸다면 몇 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백이 다른 식으로 조용할 수는 없고요. 네. 여기를 먹여치면 이제 반대쪽으로 이어서 바꿔치기는 백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두고 이제 젖혀가야 하는데 네. 호구 치는 것은 먹여쳐서 안 되지 않습니까? 네. 흑은- 치고 나와야 흑은 되나요? 교환을 시키고 나서 네. 나오고요. 따내면 이렇게 늘어서 다음에 이 마늘모가 또 이 백도를 봐서 선수이고 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흑이 훨씬 떨리는 싸움인데 이상원 2단이 좀 흐름이 좋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전은 좀 네. 평범하게 처리를 했네요. 이런 진행이 됐다면 뭐 바로 승부가 될 수도 있었죠. 일단 실전에 여기를 붙이고 나서 이렇게 늘어서 두 번 받았는데요. 네. 그것보다는 이쪽으로 한 칸 뛰고 찝는다든지 혹은 이쪽을 이어서 받는 것이 이 중앙 흑돌에 대한 압박은 훨씬 강하지 않습니까? 네.
이 수가 만약 통했다면 실전보다는 좀 더 강렬한 결정타가 될 수도 있었는데 조금은 늦췄고요. 이제 대신에 그 틈에 네. 네, 여기를 두어서 네, 이제는 흙이 한 칸 뛰는 수로 인해서 백도 좀 약점이 노출되다 보니까 한 번 더 가위수를 했고 네, 여기를 네. 따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자 이쪽을 이제 건너 붙였습니다. 네. 어쨌든 이 백도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여기 단수와 여기 단수가 모두 선수죠. 급소를 가고 이렇게 밀어가니까 이제는 흙이 잡힐 돌로 보이진 않습니다. 역시 이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지금 이런 형태라고 하더라도 백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훨씬 강렬했는데 네. 조금 느슨한 느낌을 주고 있고 백이 형세를 좀 낙관하고는 있습니다만 차이는 확실히 좀 좁혀졌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중앙 쪽은 거의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이 좌변 쪽에서 백의 형태가 어느 정도 날지 그걸 봐야겠습니다. 네. 자, 이제 좌변만 정리가 되면 승부의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실전에 백이 마늘모로 좌변 쪽을 지켰고요. 하나, 둘, 셋. 네, 흙이 단수치고 한 점을 잡았습니다. 중앙의 흙은 활발해졌는데요. 네, 지금 중앙만 놓고 보면 흙이 처리가 확실히 잘 됐습니다. 흙이 7집을 내면서 살았으니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제는 상변과 좌변이 큽니다. 네. 크게 정리되지 않은 곳도 그 두 곳인데요. 네, 그리고 이 눈에는 확 들어오지 않지만 마지막. 의외로 큰 자리가 둘, 셋, 우상 쪽의 끝내기예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우상도 흑백 간의 차이가 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흙이 그냥 단순하게 끝내기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한 발 더 들어와서 네. 이 선에 코 붙이는 수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날일자가 아니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백이 참 두기 싫은 형태입니다만 지금은 저수뿐이고요. 이 다음에 좌변을 지킨다면 네. 서로 간의 집의 이 경계선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갑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지금 끄는 수는 시간 연장책이죠. 이상원 2단이 아마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어느 곳이 끝내기가 큰지도 물론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네. 형세 판단을 통해서 확실한 우위가 보인다면 그때는 가장 단순한 길을 선택을 해야 될 테고요. 만약에 불리하다면 오히려 집으로 확실한 자리를 두면서 이 중앙 같은 부분은 흙이 깨러 들어왔을 때 수익기 싸움으로 버텨야죠. 일곱, 여덟, 아홉. 지금의 선택은 괜찮다고 보는 건가요? 일단 나쁘진 않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 나쁘다고 봤다면 날일자를 둔다고 하더라도 이제 반대편으로 더 모양을 넓히는 날일자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좁혀두었고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하나, 어느 정도 미세해진 국면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어쨌든 좌변 경계선은 이 정도로 결정이 된 거죠. 네. 초반부터 흐름이 괜찮았던 백이 중앙에서 약간의 실점을 하면서 네. 바둑은 미세하거나 백이 우세하다고 하더라도 아주 약간 우세한 국면이고요. 마지막 그렇다면 하나, 이제부터의 둘, 그 끝내기 집중력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꽤 치열한 전투가 펼쳐졌지만 진정한 승부는 이제부터입니다. 단순히 집 모양만 봤을 때는 우변 백 모양도 크고 좌변 백 모양도 크니까요. 백이 꽤 우세할 것 같은데 흙도 마지막. 그 집을 다 방해낼 수 있는 거군요. 네, 우상기 쪽 흙집이 생각보다는 크고요. 그리고 하변이나 중앙, 좌하기, 흙도 도처에 집이 많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그 말을 들으니까 네. 제가 처음 바둑을 배울 때 했던 생각이 떠오르네요. 당시가 1990년이었는데요. 그때 한국에서 후지스배 8강전 세계대회가 열렸고 당시 소년기사이던 한국에선 정상급이었지만 소년이었던 이창호 구단이 네. 당시에는 신예 기사로서 이 일본의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과 상대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그런데 하나, 그때 제가 이 TV 중계를 셋, 보면서 넷, 흙이 중앙에 다섯, 집을 저렇게 많이 여섯, 냈는데 왜 졌을까? 일곱, 이제 그것을 아버지께 여쭤봤던 기억이 나네요. 네. 프로가 된 지금도 이 눈으로 그냥 눈대중으로 판단하는 집과 실제로 세어 보았을 때에는 상당히 차이가 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만약에 제가 백을 쥐고 실전을 하고 있다면 마지막. 굉장히 하나, 유리하다고 생각을 둘, 할 것 같아요. 셋. 네, 모양만 보면 백집이 시원시원하죠. 네. 이제 남아있는 끝내기 승부인데요. 곳곳에 큰 끝내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그리고 끝내기도 중요하고요. 지금 우변에 흙이 붙이는 끝내기를 했는데도 백이 손을 뺐지 않습니까? 네. 그곳을 계속 방치한다면 흙이 한 번 더 이 선 쪽으로 한 칸을 뛰어 들어갑니다. 마지막. 그럼 백을 하나 찔러두고 이 선에 또 붙이겠죠? 셋. 그때 재차 옆으로 껴붙인다면 그곳에서 패를 통한 이제 큰 패싸움이 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만약 그것이 통한다면 엄청나게 큰 끝내기이고요. 계속 터져 나올 수가 있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런 수단이 염려된다면 막아두는 것도 가치가 있지 않나요? 네, 지금 그곳을 막는 것도 자체로 크고요. 여러 가지 끝내기들이 남아있는 마지막. 장면인데요. 하나, 자, 끝내기 둘, 수순을 좀 셋, 살펴보겠습니다. 넷, 다섯. 네. 네, 여기를 이제 이었습니다. 이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실전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네. 굉장히 재미있는 수익기가 있습니다. 네. 여기를 찌르고 네. 백이 과연 건너붙이는 수가 되는지 그거 좀 봐야겠어요. 건너붙이는 수가 다음에 이 찝는 수가 선수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 이 두 점이 잡히고 크죠.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은 통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를 흙이 빈 삼각을 두고요. 네. 그때 여기를 찌릅니다. 그럼 넘겨줄 수는 없죠. 네. 넘겨준 다음 백이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차단을 해야 되는데요. 네. 네, 끊고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이 형태가 여기를 찝는 수가 있어요. 네, 이 수가 묘수입니다. 네. 이렇게 찝는 순간 백이 여기를 단수 치면 나가면서 두 점이 잡히죠. 여기를 단수 쳐도 나가면서 세 점이 잡힙니다. 이 단수가 돼 있어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때는 이제 흙이 이쪽에서 또 단수를 끊어서 네. 네, 처리가 되기 때문에 뒷맛이 꽤 나쁩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후수예요. 네. 후수로 이쪽을 다 조임당하면서 잡는다면 뭐 여기 끝내기만 해도 지금 옆 끝내기 7, 8점은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부분보다는 큽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잡을 수 있다면 크지만 지금은 깔끔하게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붙이는 수가 통하진 않네요. 실전도 아예 여기를 밀어버렸네요. 네, 밀고 이제 밀고
수순이 몇 수 진행이 되었는데요. 네. 덱은 이제 이쪽을 틀어 막았습니다. 네, 흙이 여기를 붙이고 이제 중앙을 정리하고 있고요. 네, 여기 있는 것까지 네. 덱이 교환이 되었죠. 네, 지금 이렇게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 바둑은 뭐 여기는 흙의 권리이고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여기만 남았습니다. 네. 꽤 미세해 보이는 상황에서 이 중앙에서 누가 몇 칩을 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누가 더 권리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래도 흙이 좀 더 권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흙이 네. 여기 붙이는 수, 여기 붙이는 수 다 선수거든요. 그 후에 중앙집을 몇 집을 낼 수 있을지 아무튼 중앙에서의 그 공방이 한 집을 둘러싸는 공방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끝내기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요. 중앙이 승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흙이 네. 좌상 끝내기는 다섯. 했고요. 여섯, 일곱, 여덟, 지금의 형세는 그럼 알 수 없는 형세인가요? 지금은 굉장히 마지막 미세하긴 한데요. 하나, 네. 둘, 약간 백이 넷, 편하지 않나 다섯, 싶습니다. 여섯, 일곱,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사실 여덟, 오늘 대국 이름값으로만 보면 안성준 6단이 한참 앞서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안성준 6단은 타이틀을 차지한 적도 있고 현재 그 정상권에 있는 기사들과 이 흔히 영재라고 불리우는 97년 이후 출생자들 사이에 딱 껴있어서 네. 이제 정상권을 노린 호시탐탐 노리는 그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 그 중 한 명이 안성준 6단이에요. 셋, 비슷한 레벨의 기사로는 뭐 다섯, 강유택, 김승재, 안국현, 이원영 이런 선수들이 있죠. 나이도 비슷하고요. 그런 한국 바둑계에서 손꼽히는 강호가 잘 알려지지 않는 이상원 2단을 상대로 고전을 하기 때문에 약간은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만큼 한국 바둑계의 수준이 전체적으로 좀 상향 평준화가 되었습니다. 네. 뭐 두 기사의 랭킹만 따져본다면 꽤 큰 마지막. 차이인데요. 네. 사실상 둘, 실력은 셋,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죠. 다섯, 예전에 10년 전이나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홉, 뭐 한국 바둑계의 한 15위 정도 되는 기사와 이렇게 60위에서 70위를 왔다 갔다 하는 기사의 대결이라면 거의 승패가 결정 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의 기사들은 전체적으로 수준이 향상이 되면서 그 어느 기사라고 해도 절대 만만히 볼 수가 없고요. 특히 지금 오늘 대국 KBS 바둑왕전 본선 아닙니까? 본선까지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그 선수의 저력을 말해주는 거죠. 현재 한국의 프로 기사가 300명 있습니다. 그런데 본선 1회전은 48강이에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대진운이라는 게 둘, 없어진 것 같아요. 넷, 네, 그렇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약간은 뭐 분명 존재하겠습니다만 네. 웬만하면 만만한 기사는 절대 없습니다. 그것이 예선전이라고 해도요. 중앙 쪽에 손을 대는데요. 유일하게 정리되지 않은 곳입니다. 네, 이제 드디어 건드려 네, 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운데요. 끝내기는 공식이 딱 정해져 있지만 이런 중앙 같은 부분은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판마다 다른 형태가 나오니까요. 특히 미세한 승부에서 네. 한 집 혹은 반집을 캐내기 위해서 하나, 저렇게 둘, 몰두할 때 넷, 그때 이 다섯, 발견한다는 것이 여섯, 쉽지 않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지금은 안성준 6단이 조금이라도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평범한 진행보다는
뭔가 상대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 그런 부분을 찔러 들어가면서 변화를 꾀해야 되고요. 이제 그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낼지가 참 어렵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중앙 쪽 흙의 모양은 꽤 만들어졌는데 이 테두리가 집까지 연결되기는 또 쉽지 않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지금 제가 빠르게 계산을 해보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아홉. 중앙에서 네. 흙이 10집을 만들어낸다면 굉장히 미세한 반집 승부입니다. 아래쪽에 두 점을 잡고 있는 모양까지 포함해서요? 네, 포함해서요. 네. 그쪽에 그래도 5집 이상은 만들어지지 않나요? 지금 7집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네, 과연 그 위쪽의 두터움을 이용해서, 철벽을 이용해서 3집을 더 만들어낼 수 있을지. 10집이면 흙이 약간 편해 보이는데요. 마지막 하나, 물론 그 전에 좀 교환해둘 끝내기 자리가 몇 군데는 있습니다. 네. 여섯, 지금 흙이 일곱, 2점을 이어간 자리도 선수 걸리고 상변도 처리를 끝내놔야죠. 꽤 두터운 벽이 있어서요. 석집은 만들어질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항상 자신의 집을 만들 때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네. 자신의 집을 지키는데 상대가 계속 깎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의 집도 한두 집씩 늘어납니다. 네. 지금 중앙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형태이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흙이 중앙을 처리하기 전에 네, 지금 백이 찝어간 자는 선수이고요. 중앙을 처리하기 전에 지금 백이 상변을 이제 차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흙은 우하기 끝내기가 가장 크고요. 일선에 밀고 들어가는 끝내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곳 끝내기가 크고 백도 아마 중앙을 두기보다는 좌하귀의 일선에 젖혀 이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때 하나, 결국 선수는 흙에게 돌아오고 셋, 흙이 중앙에서 10집을 낼 다섯, 수 있느냐, 여섯, 그 승부가 일곱, 되겠습니다. 여덟. 마지막 하나, 네, 지금 둘, 두 선수의 손가락이 까딱까딱 넷, 움직이는 것이 아주 다섯, 재밌는데요. 여섯, 일곱, 여덟, 보통 아홉. 이 프로기사들이 집중을 해서 개가를 할 때 네. 자신도 모르게 저런 습관이 나오죠. 이런 바둑은 정말 수십 번 개가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초읽기에 쫓기고 있으니까 뭐 그나마 몇 번 안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데고 이렇게 미세한데 서로 시간이 많은 기전이었다면 네. 정말 한 20번 정도는 개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끝내기에서부터 몇 시간 걸리는 바둑도 많거든요. 그렇죠. 뭐 마지막 하나, 쉽게 얘기하면 둘, 이 바둑은 지금부터의 수순에 따라서 여섯, 승패가 바뀔 일곱.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정도로 미세합니다. 네. 이 바둑을 두다 보면 이 강렬한 KO 펀치로 넷, 상대의 대마를 때려잡고 승리를 거두는 것도 분명 통쾌합니다만
미세한 승부에서 약간 불리하다 싶었던 승부에서 네. 마지막에 정말 뭐 기사들끼리 흔히 하는 말로 짜내고 짜내서 간신히 반집을 승리를 거뒀을 때 그 쾌감도 못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이긴 쪽이 그런 셋, 쾌감을 느끼는 만큼 반집을 진 다섯, 쪽은 더 여섯, 아프죠. 많이 아프죠. 여덟. 아무튼 이 바둑은 뭐 중앙에서 흙이 버티는 수를 두고 그것이 무리수가 돼서 불개로 끝날 확률도 있습니다만 네. 그것이 아니라면 마지막. 그렇게 극적으로 치닫지 않는다면 결국은 반집 승부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중앙 참 어렵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넷, 이 바둑이 제 바둑이었으면 다섯, 저는 벌써 머리에 여섯, 쥐가 났을 것 같습니다. 여덟, 아홉. 중앙에 일감은 있나요? 일단 약간 어려운 자리가 네. 그 흙의 호구 모양 있지 않습니까? 그 중앙 호구 모양 그쪽이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가 좀 어려운데요. 네. 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잠시 하나,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셋. 자, 일단 개가를 좀 해볼까요? 중앙을 제외하고요. 중앙을 제외한 채 세워본다면 지금 사석이 약간은 제가 헷갈리는데요. 네. 이곳은 100이 따냈다 흙이 다시 3번을 따냈죠. 그럼 흙이 2개만 따낸 겁니다. 그럼 2, 4, 5, 6, 7, 8, 9집. 그다음에 여기는 58. 여기도 따냈죠. 58, 네. 59, 60. 흙이 딱 70집 정도 나고요. 네. 100은 지금 개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네. 3집 정도 더 내면은 3, 4집 정도 더 내면 미세한 승부가 됩니다. 안성준 6단이 드디어 중앙을 손대기 네, 시작했는데요. 이제 여기를 뒀어요. 네. 여기를 두고 지금 이 자리는 보통 이런 교환을 하지 않습니다. 괜히 모양만 나빠지죠. 끊어서. 네. 그런데 이곳이 단순히 한 집이 아니라 치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나중에 또 집어서 받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2집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곳을 교환해두고 지금 여기를 한 칸을 띄었습니다. 네. 그러고 단수 치고 이걸, 막았어요. 네. 이거는 네 승부수 확실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요. 지금 보시면 네. 100이 하나를 따내긴 했습니다만 2, 4, 6, 8, 10집에 12, 14집까지 납니다. 이곳을 빼면 13집이죠. 그럼 집이 많이 그런데 남네요. 이제 여기 한 집이 늘어나면 12집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곳을 갔을 때 이 한 점을 완벽하게 방어할지 완벽하게 방어하면 지금 12집 가까이 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흙이 이렇게까지 하는 순간 100이 여기를 두고 네. 실전에서도 지금 나오고 네, 있는데요. 지금 여기를 뒀습니다. 네. 이렇게 두었을 때 여기를 이으면 연결하면서 집이 거의 나질 않았습니다. 네. 9집, 10집이 났지만 100이 여기 하나 따내고 여기 한 집이 나기 때문에 그럼 부족한데요? 이거는 8집밖에 안 난 겁니다. 네. 그럼 흙도 이 바둑을 이기기 위해서는 뭔가 좀 버틸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여길 잊질 않고요. 네. 뭔가 좀 버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실전에서는 일단은 따내고 지금 패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여기 네. 패감을 쓰고 끼우는 수를 패감을 썼는데 아무튼 이 패를 좀 봐야겠습니다. 네. 자, 패가 마지막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좌하기에 백이 하나 들여다보는 패감, 네. 그리고 흙이 방금 전에 좌변에 끼우는 패감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승부수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패는요, 백의 입장에서는 크게 부담이 없는 것 아닌가요? 백도 걸려 있는 건가요? 일단 중앙에서 흙이 10집을 내는 순간 백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으니까요. 네. 지금 저 패를 지는 순간 흙집이 마지막 17집이 납니다. 그냥 패를 지면 백은 바둑을 셋. 지죠. 넷,
상대적으로 부담감만 덜할 뿐이지 네. 지금 저 패를 이기는 자가 이 바둑의 승자입니다. 뭐 단순히 모양만 봐서는 백의 꽃놀이패 같은데 그게 아니라 승부패군요. 네, 마지막. 승부패입니다. 네, 이렇게 바둑이 다 끝나가는 시점에 네. 저런 큰 패가 셋, 필연의 수순에 의해 나오는 것도 참 다섯, 보기 드문 경우입니다. 여섯, 그만큼 일곱, 바둑이 미세했고 바둑이 미세하기 때문에 서로 한 집이라도 더 득을 보려다가 이런 승부패가 벌어지네요. 뭐 일선 젖혀 있는 끝내기들까지 다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인데 또 어마어마한 패가 벌어졌어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 그런데 얼핏 제가 패감을 세어보니까 네. 서로 가지고 있는 패감의 개수가 비슷합니다. 어쩌면 이 반집 승부가 한 패감 승부로 갈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그렇죠. 특히 프로들의 바둑에서는 만약 이 승부패가 났을 때 한 패감 이상의 차이라면 그 전에 이미 너무 쉬우니까 그 전에 그렇게 안 갔겠죠, 불리한 쪽에서. 보통 서로 만만치 않다고 보고 수일기 싸움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네. 한 패감, 수상전이 났을 때는 한 수 차이로 승패가 갈립니다. 뭐 그런 경우라면 정말 무심코 썼던 시간 연장책이 아주 원망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좌변 쪽에 흙이 하나 끊는 패감이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우하기 쪽에 몇 개 패감이 더 있습니다. 네. 백의 패감은요? 백은 지금 치중간 그 자리 쪽에 네. 약간은 악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살려 나오면서 끊는 패감이 있죠. 그곳이 한 집 정도 손해인데요. 지금 중앙 패의 가치를 생각해 본다면 한 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좌변은 끊는 거 하나 외에는 안 나오는 건가요? 이제 끊은 다음에 그 다음 패감은 백이 안 받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네. 네, 그만큼 중앙의 가치가 크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예측이 안 됩니다. 지금 수순이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이 바둑 초반 우상에서 한번 접전이 있었고 우하 쪽, 하변, 그리고 좌하 쪽까지 와서 마지막까지도 이런 혈전이 되는군요. 마지막 하나, 우하 쪽으로 손이 갔었는데요. 이곳에서의 패감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3개 정도 나옵니다. 지금 끊는 수와 이성 끊는 수,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단수 치는 것까지 네. 3패감은 확실해 보이네요. 네, 지금은 마지막 패감을 받을 때에도 하나, 어떻게 받는 것이 셋, 추후에 패감이 가장 덜 나올지 다섯, 그것도 여섯, 세야 되고 일곱,
또 다음 팩감을 어디로 써야 할지, 네. 그리고 어떻게 바꿔치기가 돼야 반집이라도 우세한지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쫓아야 합니다. 흙은 이제 우화 팩감이 전부인 거죠. 우화 팩감이 전부이고 조금 불확실한 자리가 있다면 좌변 쪽에 일선을 내려서서 쓰는 것은 백이 절대 안 받고요. 네. 일선을 단수 쳐서 팩감은 덜 나오지만 두 번 연타했을 때 집으로 더 득이 되는 일선 단수가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 흑과 백 양쪽 모두 애매한 팩감이 하나씩 있는데요. 흑의 팩감은 방금 말씀드린 좌변 쪽의 일선 단수 팩감이라면 네. 백은 우하기 쪽에 먹여치고 흑 두 점을 따내는 것. 이제 그 팩감을 썼을 때 흑이 해소한다면 누가 이길지가 애매합니다. 넷, 다섯, 여섯. 서로 확실한 팩감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 끄는 수를 포함해서 흑의 확실한 팩감, 손해도 아니면서 네. 백이 받아야 하는 팩감은 끄는 수 포함 2개가 있습니다. 셋, 넷. 이제 한 개 남은 거죠. 네, 이제 1개 남았고요. 그런데 백은 손해가 아니면서 쓸 수 있는 팩감이 지금 이 장면에서 마땅히 보이진 않는데요. 상변은 손해고요. 네, 상변은 단수 치는 것이 손해죠. 마지막 그럼 하나, 둘, 결국 셋, 백이 팩감이 부족한 넷. 거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상변에 아홉. 단수 치는 팩감은 그곳을 써서 백이 중앙의 패를 이길 수 있다면 써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곳을 쓰고도 흑이 한 팩감이 더 있다 보니까 쓰지 못한 겁니다. 지금 이 팩감은 어떨까요? 이 팩감은 흑이 받으면 한 팩감이 다시 부족해집니다. 지금은 흑이 마지막 패를 받을 수는 없는 둘, 상황이네요. 넷, 다섯, 네, 중앙을 해소하겠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럼 결국 중앙과 우하의 바꿔치기가 됐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백도 우하 쪽을 잡은 자리 손해를 본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떨까요? 네. 계산을 해보니까 중앙과 우하기 바꿔치기는 마지막 거의 비슷해 하나, 보이긴 합니다. 둘, 그럼 애초에 셋, 흑이 10집 넷, 정도 다섯, 냈던 것 여섯, 같아요. 일곱, 여덟, 아홉. 자, 어느 정도 결론이 났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실전은 네. 이제 대바꿔치기가 났는데요. 제가 볼 때는 실전은 오히려 흑의 반집승 같고요. 그 전에 이상원 2단이 이제 한 가지 실수를 한 것이 이제 네. 계산이 정확치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나온 겁니다. 여기를 따냈을 때 네. 실전에 이쪽에 팩감을 썼습니다. 네. 팩감을 쓰고 따내니까 하나 끼워서 이건 팩감 공작입니다. 네. 그냥 가고 여기를 쓰면 안 받기 때문에 공작을 하나 해두고 네, 이쪽으로 네, 쳤죠. 이쪽으로 갔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패를 들어갔는데요. 네. 돌이켜 보면 이 따낸 수가 승부수였습니다. 안성준 5단이 이 상황에서 패를 따낸 것은 원래 정수는 따내선 지기 때문에 패를 들어가야 하는데 패를 들어갔으면 또 실전처럼 됐을 때 이제는 이 팩감이 없으니까 한 팩감 부족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따냈을 때 그냥 단순하게 늘었으면 100 반집승이네요. 아, 늘면 이제 단수를 치게 되고 네.
잊고 집을 내고 마무리가 되는데 이렇게 뒀으면 100의 반집 승이 되는 것을 이제 안성준 6단 입장에서는 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요. 이 장면에서 그냥 패를 들어가면 한 패 부족으로 지고 따내면 반집을 지는 바둑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따낼 때 상대가 패감을 네. 쓰고 응수를 해주니까 오히려 한 패감이 많아져서 결국은 바꿔치기 끝에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패를 응해주지 않았어야 되는 거네요. 여길 따냈을 때 네. 이렇게 그냥 뒤로 빠졌으면 됐죠. 그런데 대국 심리상 이렇게 두기까지는 상당히 냉정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개가가 확실해야 되는데 네. 초읽기 상황에서 이 반집 승부를 정확히 읽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전은 결국 바꿔치기 끝에 흑이 반집을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 거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 보시죠. 네, 이제 다 두어졌습니다. 네, 반집 승부에서는 네. 마지막 공배를 메운 쪽이 반집을 칩니다. 네, 지금 백이 마지막 공배를 메웠죠. 상대가 냉정했더라면 안성준 5단이 이 바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참 운이 나쁘게 치는 거였죠.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네. 그냥 타협하면 반집을 지고 강하게 가면 한 패감이 부족해서 지는 바둑이었는데 네, 결국은 승부수가 통했습니다. 네, 백은 31집이고요. 네, 38. 아, 지금 그 자리 딱 지목하고 있죠. 그 자리를 그냥 타협했으면 백이 반집 이겼어요. 아, 이상원 2단 정말 아쉬움이 크겠습니다. 네, 안성준 6단, 이상원 2단에게 승리를 하면서 2회전에 진출합니다. 네, 오랜만에 본선이었는데 굉장히 아쉽게 반집패를 당한 이상원 2단.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네, 이상원 2단이 오늘 판을 아주 잘 짰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안성준 6단의 연기에 좀 걸려들었네요. 네, 어떻게 보면 네. 안성준 6단의 이 승리를 향한 집념, 집요함에 이상원 2단이 지친 것 같고요. 네. 마지막에 냉정했더라면 그리고 평소에 냉정함을 장기로 하는 이상원 2단이기 때문에 더 아쉬운 한 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안성준 6단이 첫 번째로 본선 2회전에 합류를 하게 됐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본선 1회전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